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철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난 탓으로 보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안 선수를 향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저마다 특색을 앞세워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량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69살 최길순 씨.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심한 몸살이 생겨 병원에 찾았습니다. 며칠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앉아있기조차 힘듭니다. 살 엄청 지어 막 뜨셔. 근육통이 안 온 데가 없이 다 오더라고요. 뭔 능비였지 모르고 이렇게 머리가 막 흔들려. 전국적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검출률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해보니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네, 평소보다는 2~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인후통, 그리고 이제 발열 증상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같은 기간 생활하수 검사에서 코로나19 농도가 6배 증가한 것을 볼 때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코로나 확진자 표본 감시에서 지난 6월에 비해 확진자가 7월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특히 휴가철에 사람 간 접촉이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몸의 면역력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외출 전후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손바닥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최근 비중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KP3로 전파력이나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행 변이에 대응할 신규 백신을 도입해 10월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절기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예보된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또 휴가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서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28년 만에 올림픽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 선수. 우여곡절 끝에 별을 따낸 안 선수는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경기 직후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지역민들은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겠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출전한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결승전이 열린 시각. 광주체육 중고교 후배들이 한데 모여 선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싸 안세영. 나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안세영 선수를 지역민들은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금메달을 땄을 땐 함께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던 기자회견장에서 안세영 선수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선수를 위한 대처가 아니랬다며 배드민턴 협회를 직격한 겁니다. 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지역민들은 안 선수가 혹여나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초등학생일 때 같이 운동해온 나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더욱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많은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세영 선수를 봤는데 안세영 선수의 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안 선수를 배출한 광주체육중고교 감독과 코치진들도 걱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영이를 돌아다 본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하고 저는 정말 응원을 보내고 또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민들은 금메달을 딴 것으로 기뻐만 해도 모자랄 안세영 선수가 마음고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응원하겠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사수원지 근처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차량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곤 하는데요. 이처럼 이루기 어려운 목표 대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다는 슬로건으로 인구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허연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기후현의 토미카 마을. 5,8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입니다. 이곳의 슬로건은 저스트 토미카, 딱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何もかも自分たちの町で賄う必要はない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ね。無理せずに、ちょうどいい町を目指すというのが我々の方針としてやってきています。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토미카 마을은 대기업 유치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택했습니다. 바로 육아와 교육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지만 담당 부서인 어린이과를 신설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高校2年生と中学3年生と小学6年生の女の子がいます。今一番嬉しいのは医療費が 高校生まで無料っていうところで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며 건물도 신축 대신 증축을 택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껴 우수교사 영입 같은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미카 마을의 보육원인데요. 최근 아이들이 늘면서 교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짓기보다는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단독주택 주거단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가족 단위 젊은 이주민을 맡고 있습니다. その子どもたちが大きく育って、小さい町なので必ずどこかに出て行ってしまう可能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また戻ってきていただくっていうような施策を取るために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하면서 토미카 마을에는 해마다 이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죄인이지만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모렴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해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고 가족 측근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 지난 2일 동교동 사저의 토지와 주택 등 소유권을 100억 원에 민간에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 승리에 기여한 탈당자 등에 대해 복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에 불복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탈당한 인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복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신청자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민주당은 시도당 의견을 청취한 뒤 8월 중순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피서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와 보드에 올라탄 강아지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반려인들과 함께 해수풀에서 헤엄을 치며 물장난도 쳐봅니다. 강릉 안목해변에 마련된 펫비치에는 반려인과 강아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놀 수 있는 풀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수영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환경도 쾌적해가지고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타는 듯한 여름 날씨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은 헬스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성난 등 근육을 뽐내며 연달아 턱걸이를 하고 조정기구에 올라앉아 열심히 줄을 당기며 운동을 이어갑니다. 강릉 강문 해수욕장에 마련된 머슬 비치에는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쉬지 않고 헬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긴 한데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큰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해수욕장도 마련됐습니다. 백사장을 휠체어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목이 마련되고 장애인 전용 튜브를 타고 즐겁게 해수욕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다 구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장애인이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이 갈 수 있는 해변이 물 가까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한테는 경험입니다. 괜찮은 좋은 경험이에요. 일단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앞세워 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일대 해수욕장은 물반 서핑객 반일 정도로 서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요가 비치도 탄생했습니다. 관광과 여행 유행이 바뀌며 해수욕장 피서객이 줄어들자 동해안 지자체마다 맞춤형 해수욕장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절기 입추인데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또 휴가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 그리고 광주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부터 숨이 턱턱 막힙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35도, 구리의 낮 기온은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